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문기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기혁 기자,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했고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하고 이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일정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아까 정책 원샷에서도 보셨는데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첫 대면 면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방산 협력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를 했고 특히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IP4라고 불리는데요. 이 나라들과 소인수 회담을 했고요. 이 다음 일정이 나토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특히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현장에서 약식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서 이 캐나다가 이 잠수함 사업 수주업체 선정을 앞두고 주말에 캐나다 측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캐나다에서 이 각별한 예우를 갖춘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발표를 하기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독일 업체 선정에 대한 좀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제 잠수함 위찰 과정에서 이 캐나다와 국방방산 에너지 등 협력 가능성을 확인을 한 만큼 더욱더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1박 2일 일정인데 정말 빡빡하긴 하군요. 네, 첫날부터 빡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양자 회담이 좀 줄지어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하는데요. 일단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양자 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나라들과도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양자 회담의 핵심은 방산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또 있었는데요. 이 나토처럼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또 유럽의 재무장을 적극 추진하는 상대들은 더욱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거의 모두 발언을 할 때마다 모두의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이 높은 평가가 대화를 시작하는 화두라고 해요. 그만큼 이 네. 나토 국가들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이 기회다. 이런 기회에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세일즈하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또 이 노르웨이, 제가 네덜란드, 루마니아 세 개 나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방산만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또 네. 이들 나라들과 또 협력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가 주요한 논의 분야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기존에 반도체 협력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고 AI라든지 배터리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또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또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 원전과 함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나토라는 것 자체가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군사 얘기, 방산 얘기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방산, 재무장, 협력 이 단어가 예년간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제가 뭔가 편견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첫 번째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쟁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방어 무기를 넘어서 공세적인 무기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각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세적으로 보면 군비 지출이 지금 역대급을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300조 정도 군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GDP 대비 2.5% 국방비가 지금 거의 평균 수치예요. 그거는 역대급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방산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산 시장이 커졌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 이번에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고, 그래서 키워드가 방산이지만 곳곳에 방산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방산 네. 시장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서는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를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그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나토 동맹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네. 방산이 경심 동력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나토 동맹이 결속하는 데 있어서 방산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고 수 있는데 방산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이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4년 넘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방산 역량을 키운 게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체 미사일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드론이 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1조 규모로 향후 5년간 드론 사업도 키우겠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전체로 놓고 보면 네. 방산이 결국 국제 정치와 국제 안보의 중심이고,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런 추세를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서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 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 이런 제안을 한 그 장면을 보셨는데요. 문 기자님, 이번 연설에서 가장 좀 강조점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 이 제안이 가장 핵심적이었는데요. 이 무기 체계를 현재는 거래하는 체계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같이 만들고 함께 쓰자, 이런 제안인데요. 이 첨단 기술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상호 운영성이 올라가고 공급망도 함께 구축하면서 유지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좀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이제 나토와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해서 나토 동맹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제안은 아니고 조금 더 이 협력을,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 연설 내용 중에서 어떤 대목을 가장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설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게더죠, 투게더. 그러니까 지금 방산 포럼의 핵심이 뭐냐면 방산을 통해서 억제력을 제고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 그다음 우방국들이 방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의지를 현시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탄력을 이제 갖게끔, 믿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설을 보면 이 목표를 특화시켜서 공략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 3가지 정도로 방점을 찍을 수 있겠는데요. 네. 가치, 연대, IP4입니다. 가치는 방산 포럼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공유된 가치, 그다음에 더 나은 산업 기반. 유럽은 사실은 첫 번째 이 가치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지정학적 특성이 있어요. 외교적 환경도 있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네. 공유가 되지 않으면 국방 협력이든 안보 협력이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유럽의 인식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규칙 기반 질서. 네. 규칙 기반 질서라고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주권 원칙을 저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여기에서 간극이 발생하면 네. 국방 협력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네. 유럽이 과연 한국이 어떤 입장인지를 주목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세션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이 공유된 가치, 공동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연대인데 한 나토 간 그 국방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방산 이제 파트너십 2.0으로 나왔는데 네. 거기에 보면 투게더죠. 그러니까 함께 기술을 연구하고 함께 무기를 만들고 네. 그 무기를 같이 운용한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외교에서 국방 그다음에 그 공유된 뭐 정보 공유를 넘어서 같이 어떤 전장에서 같이 역할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방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플랫폼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방산의 방향은 바이 유러피언이라고 해서 유럽의 돈으로 유럽이 만들어서 현지 고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이 현재 유럽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방산이 이 중장기 플랫폼에 낄 수가 없어요. 현지화가 안 되고 기술 네. 공유가 안 되면.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연대에 방점을 두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IP4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의 플랫폼에 무게를 실어줬어요. 그 뭐냐면 한 나토하고 IP4가 협력을 하면 기술 협력도 하고 앞으로 무기체계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지향했던 목표를 정확히 공략을 한 그러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KTV